안녕하십니까? 민경철TV의 민경철 변호사입니다. 어떻게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?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뭔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.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뭐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먼저 피해 상황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단계가 이제 고소라고 합시다.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소 전에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. 결국은 준비 없는 고소가 자기가 피해를 보고도 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고소 전에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일단 고소를 하면은 상대방은 방어를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. 그럼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의 죄와 관련된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뭐가 있는지, 뭐가 불리한지, 불리한 것들은 없애야 되겠네? 이건 굉장히 당연스러운 거거든요. 만약에 고소 전이었다고 하면은 상대방과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얘기하면서 너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그거 잘못한 거 아니니? 뭐 그런 얘기하는 과정을 대화로 하면서 녹음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카카오톡을 보내서 채팅을 하면서 그걸 남길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뭐 누구 주변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단 한번 고소가 시작되면은, 고소가 접수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. 상대방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가 뭔가 녹취하려고 하는구나, 이 카카오톡으로 뭔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구나, 이렇게 움츠려 들으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성범죄를 예를 들면은 둘 간에 있는 사이에서 둘만 있을 때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증거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상대방이 한 이야기, 또는 상대방이 한 태도, 또는 주변 사람들이 목격한 진술, 이런 것들은 굉장한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,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전혀 수집해 놓지 않고 고소를 하면은, 고소한 이후에는 그런 증거들을 더 이상 수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이게 제일 많은 실수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고소인이 보면은 고소장 범죄 사실에 너무 이것저것 나열해 놓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. 첫 번째, 이게 왜 실수냐? 성범죄에서 지금까지 30회 정도의 어떤 추행을 당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,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강간 피해를 당한 거다.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거는 뭐 약간 성희롱적, 너 왜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왔어? 너 오늘 예쁜데? 너 나하고 오늘 잘래?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번은 만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어깨동무를 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,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은 수사기관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. 이게 범죄 사실이 많아지면은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건 말고 철회 사건들이 많거든요. 그럼 뭐 당해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고요. 범죄 사실이 너무 많으면은 개별 범죄 사실을 훑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범죄 사실에 들어갈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고, 첫 번째가 그 이유고,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기억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, 그러다 보면은 사실 A서부터 B, C, D, E만 고소했으면은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안도 A, B, C라는 약간 불명확한 사안을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,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면은 D나 E에 대해서도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고소인을 못 믿겠다, 자꾸 얘기한 부분하고 사실관계가 달라진다. 왜?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좀 오랜 시간이 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즉각적으로 고소 못했고 1년, 2년이 지나서 고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고, 내가 기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들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. 나는 그때 그 상황에서 한 10분밖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상 그때 있었던 시간은 2시간 동안 있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A라는 범죄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곳은 시간은 한 10분 정도였다 라고 얘기했는데, 상대방이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1시간, 2시간 있었던 걸 입증해버리면은 고소인의 말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,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피해본 게 다 많고 그 피해본 사실에 대해서 각각 다 입증이 가능하고, 그렇다면은
범죄 사실이 많은 것도 상관이 없는데 불명확한 사실을 다 피해봤다고 생각하면서 다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정작 중요한 것까지도 시간도 못 할당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소하면서 일반인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예요. 또 하나, 고소장에 너무 자세하게 써놓는 그런 고소장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고소장은 이걸 아셔야 돼요. 내가 고소를 하면은 피고소인은 그 고소장을 열람등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강간 피해를 입었다.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거를 봤다. 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누가 있었다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감춰놓고 있다가 그거를 수사관한테 얘기를 해서 그 증거는 수사관만 아는 게 좋거든요. 근데 너무 자세하게 써놓으면은 피고소인이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. 아, 그럼 고소인은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증거자료를 내겠구나. 그럼 나는 그거와 반대되는 증거자료를 내야겠네? 이거를 다 패를 까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은 가장 간략하게 범죄 사실을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증거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소장 이후에 뭐 의견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증거 제출 과정을 통해서 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소장에 모든 걸 다 담다 보니까 자기의 전략이 상대방한테 다 노출이 되는,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거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. 두 번째, 뭘 실수할까요? 섣부른 사과는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어요. 내가 어젯밤에 분명 상대 여성과 술을 먹긴 했지만 나는 분명히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어서 키스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상대 여성이 너 왜 내가 술 취했다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키스를 네가 해? 라고 항의를 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만약 그게 충분히 상대방과 동의한 게 사실이라면은 나 너 동의를 받아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상대 여성이 나 이거 너 고소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남성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부터 막아야 되겠다. 일단 고소가 되면 너무나 힘들어지고 망신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여성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이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. 근데 결국은 이 말이 결국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를 고소를 못하게 하려는 생각 가지고 한 일이지만 결국은 고소가 이루어지면은 결국 그 말들이 나의 말을 내 주장하는 말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세 번째, 치밀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를 한다던가 조사를 응하게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자기의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. 1년 전에 상대 여성과 키스를 하거나 잠자리를 한 것이 문제된 사안이라고 합시다.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좀 덜 좋으신 분들도 있죠. 저도 별로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. 어제 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쭉 나열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. 근데 1년 전 일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쉬울 것 같죠? 그렇지가 않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죠. 기억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정확하지도 않아요. 근데 내가 그냥 별 준비 없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피의자로서 답변을 하면은 뭔가 두 번째, 세 번째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야, 내가 호텔에 들어간 시간이 10시라고 얘기했다가 다음번에 얘기할 때는 4시라고 얘기했다가 호텔에 머문 시간은 2시간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번에 3시간이라고 했다가 그날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을 들렸다고 했다가 그 다음번에 편의점을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피의자 조사를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 일을 치밀하게 파악해 봐야 돼요. 어딜 들렸는지, 거기서 얼마가 있었는지,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, 상대방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, 장소를 이동할 때는 뭘 이용했는지, 자가용을 탔는지, 택시를 탔는지, 아니면 지하철을 탔는지 그런 것들을 수차에 걸쳐서 확인하고 정리해 놓고 아 이게 사실이야 라고 정리한 이후에 조사를 임해야 두 번째 조사, 세 번째 조사에도 일관되게 그 사실관계를 수사관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조사를 하니까 처음 조사할 때하고 대질 조사할 때하고 3회 조사할 때하고 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. 이러면 이제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. 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. 이런 식의 판단을 받게 돼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사건을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